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시 라이브를 진행할 AMPM 글로벌 김민경, 박현치 마케터입니다. 오늘 현진님이랑 처음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쓴 이유는 사실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데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채팅으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도 되시고 위에 저희 전화번호나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서 들고 왔잖아요. 오랜만에 들고 오는 주제라서 맞아요. 일단 보통 기본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신다면 네이버 SE를 다들 하실 거예요.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도 봤을 때 네이버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가치, 약간 할인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한 번에 보기가 좋으니까 네이버 쇼핑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온라인 구매에 대한 타겟 분포도가 타 매체보다는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효율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보다는 입찰가가 높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쇼핑 검색에서 효율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맞아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진님 말씀대로 워낙 이제 네이버 자체가 검색 포털 저희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너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쇼핑 검색이라는 게 저도 항상 이용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쇼핑 검색이라보다는 그 쇼핑 창구를. 그래서 오늘은 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현진님이랑 주제 갖고 왔고 우선 첫 번째 현진님 쓰실래요? 그러면 제가 구성해놓은 게 있어서 약간 쇼핑 검색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뭔가 어떻게 해야지 먼저 처음에 쇼핑 검색을 할 때 좀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약간 시장 조사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쇼핑 검색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를 진행할 때도 혹은 또 내 제품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조사죠. 이제 시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약간 자사의 제품에 대한 그 USP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다른 경쟁사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이 꼭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사 조사. 사실 경쟁사를 조사하면서 이제 자사의 제품을 보완하거나 조금 더 장점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게끔 뭐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이런 강점 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광고주분들이 내 제품은 무조건 좋고 품질 대박이고 서비스 대박이고 맛도 너무 좋고 뭐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자신 있어라고 하시지만 사실 잘 나가는 업체들 경쟁사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내게 부족한 거를 빨리 찾아내고 마냥 우리께 나는 잘났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빠르게 저희가 경쟁사들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꼭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제품의 이제 장점, 특장점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게 브랜딩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P 약간 이런 USP가 뭐예요? 그거 업체에 대한
같은 말이에요. 이제 뭐 어려운 말로 하지만 자사에 대한 그 소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하기 위한 그런 특장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 업체의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파악을 한 광고주분들이 빠르게 파악하는 게 좋은 게 광고를 쓸 때 소재를 사용할 때 이 특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소구점이 될 수 있고 맞아요. 후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 제품이 마냥 좋다고 이렇게 막 어필하는 것보다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어떤 내 제품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뭔지 이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녹일 건지도 좀 빨리 좀 찾아내고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타겟팅 분석.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모든 이제 업주분들 모든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내 서비스, 내 제품이 어떤 타겟에게 맞는지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고를 진행하면서 어떤 타겟을 선택할지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광고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내 제품이 누구한테 좀 잘 맞는지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수익 올리는 방법보단 광고를 진행하기 전 준비 단계를 할까요? 네. 사실 이것부터가 안 되면 수익을 올리기 힘드니까 이게 먼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 검색 광고를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커머스 업종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쇼핑 검색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뭐 현진이니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 그 광고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에 부분 저희가 그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운영하시는 그 직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제품을 등록할 때 맞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거는 카테고리-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보여주려나? 요거 저희가 돼요? 오, 된다. 되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 한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카테고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안마기라고 하면 안마기, 네. 그냥 일반 안마기도 있고 쿠션 안마기도 있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네, 다양해요. 맞아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근데 그 카테고리가 안 맞으면 이게 상품 검색 광고에 등록을 해도 아예 광고 노출이 안 됩니다. 네, 안마기를 검색했을 때 현진님이 말한 이 안마기 이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보시면 맞습니다. 안마기도 있고 밑에 다리 발 마사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이게 키워드마다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주의하셔서 이제 내 상품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가 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운영을 하실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맞아요. 카테고리가 맞지 않으면 상품이 쇼핑 검색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 마사지, 뭐 마사지, 안마기를 등록을 해놨는데 카테고리가 매칭이 잘 안 돼 있다 하면은 쇼핑 검색에서 사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미리 확인하셔서 내가 노출할 키워드가 뭔지 네이버 PC 상에다가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카테고리가 나랑 맞다 했을 때 그 카테고리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또 뭐죠? 일단은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를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구에 맞는 노출명이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 소구에 맞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내 안마기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근데 그 강력 튼튼 안마기 이게 막상 검색했을 때 광고로 노출되지 맞아요. 않는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광고 키워드로 영역이 지금 안 열려 있는데 계속 이제 뭐 내가 이 소구를 계속 어필하려 하면서 이제 막 소재에다 계속 녹여도 네이버에서 사실 이 키워드가 광고 등록이 안 되는데 노출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이 키워드가 광고 영역에 노출이 되는지 한 번씩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운영되지 않는 키워드로 등록을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키워드도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에 대한 우선순위 선별도 굉장히 이거는 진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순위 키워드 선별. 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하는 키워드를 노출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소재를 등록했을 때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뭐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막상 생각하려니까 얘기가 안 나네. 제품 말씀하시죠? 네, 제품의 뭐 문구가 길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알아서 매칭을 해서 이 키워드로 노출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내 우선순위, 우리 제품을 어떤 키워드로 노출하고 싶은지 먼저 저희들끼리 이제 판단을 하고 그 키워드를 소재에서 계속 수정을 해서 이 소재가 계속 노출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키워드 선별 같은 경우 메인 키워드, 그리고 또 서브 키워드, 약간 메인으로 약간 전환이 잘 일어날 것 같은 키워드랑 또 메인 외의 키워드들을 이제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서 저는 여러 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만약에 등록을 했을 때 잡히는 키워드가 또 달라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효율별로 체크를 해서 이것도 그룹핑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후에 저희가 운영 팁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앞서 뭐 타겟 분석에 대한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에요. 타겟 키워드의 특성 체크. 맞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뷰티 쪽에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뭐 50대 같은 경우에 사실 기미, 뭐 주름, 약간 이런 노화 방지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하시고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백, 뭐 예를 들면 모공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키워드들이 사실 타겟마다 좀 다른 연령대 뭐 타겟마다 키워드 자체가 사용하는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 타겟이 어떤 키워드에 좀 잘 맞는지 이것부터 저희가 제품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두고 이걸 소재에 녹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쇼핑 검색 광고의 기획과 실행 벌써 다 끝나갔어요. 네, 일단 저희가 간략하게 그냥 팁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네, 나서 더 뭐 좋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어두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니 오전인데 되게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들어보면 현진이 팬이 많다고. 아니 말투로 엇가르게 당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현진이 팬이 많다고 해갖고 내가 오늘 현진님과 라이브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쇼핑 검색 운영 팁에 대해서 한번 또 현진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위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뭐 광고주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운영을 했을 때 효율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저희 영상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만한 팁으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썸네일 및 소재 변경입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터마다 약간 그게 또 달라요. 저는 일단은 타사와의 이제 비교를 해보고 썸네일에 대한 어떤 그 명도나 채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썸네일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검은 화면이라면 저는 이제 조금 하얀 화면으로 좀 배경색을 변경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요. 서구나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 키워드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안 맞는 경우에는 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의도와 다른 거기 때문에 클릭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 가장 필요한 게 CTR의 개선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소재 변경인 거죠. 제가 이거 또 이제 현진님 말 좀 덧붙이자면 저희 뷰티 업종에 그 녹차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광고주분이 있는데 그린색이 전혀 없는 소재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썸네일을. 그래서 제가 배경을 한번 약간 좀 파릇파릇한 느낌으로 가보자 했을 때 그 이후에 설정을 하고 나서 사실 클릭률 많이 개선되고 그렇죠. 클릭률이 개선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뭐 전환수라던가 뭐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품 계속 올렸어요. 제품을 올렸는데 왜 효율이 계속 안 나오지 하면은 일단 클릭률이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클릭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썸네일 변경과 소재 변경이겠죠. 사실 이제 유입 자체가 없으면 구매가 안 일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걸 제일 먼저 잡고 가는 게 맞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소상공인 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자영업자 많아요. 분들, 네.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그냥 등록을 했을 뿐인데 품질 지수가 한두 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노출되자마자 그냥 품질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네네. 하는 그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에서 약간 최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홀리수조차가 솔직히 미지수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시로 조금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좀 제작 상품이나 아니면 쇼핑 검색 내에서 경쟁도가 낮은 상품,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이제 상품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품질 지수를 감안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좀 많은 그 등록에 대한 그 소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뭐 태그도 10개까지 다 가능한데 뭐 한두 개만 하고 그냥 치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브랜드 뭐 제조 뭐 이런 거 싸그리 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요거에 대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에 좀 넘어가자면 요거에 좀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품질 지수 개선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고민들 하시는 부분인 음. 것 같아요. 재생성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 재생성을 한다면 다시 이제 저희가 낮아지죠. 평균적으로 이게 4칸인데 딱 생산했을 당시에는 4칸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재생성해서 이제 입찰가에 대한 조금 비딩을 높게 가져간다면 그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음날 원복되는 건 물론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재생성되어도 4칸에서 시작되지 않고 한두 칸에서 칸에서 맞아요. 시작되고 그게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매일 하는 건 좀 비추고 이제 조금 더 개선을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해보고 이제 뭐 바이럴이나 이런 걸로 좀 네이버 최적화를 좀 시켰다면 한 번 더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품질 지수를 한 번 더 높이기 위한 그 재생성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되게 저희가 말 많았지 않나요? 아까 많이 했던 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쇼핑 검색 키워드화인데요. 이거 아까 저희가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에 따라서 효율이 나눠지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보고서단에서 사실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소재 내에서도 제외 키워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떤 소재에 클릭이 났고 어떤 소재에 전환이 났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키워드 내로 사실 그룹핑을 하는 게 전 첫 번째로 그걸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핑 검색 키워드화를 확인해서 어떤 키워드에 좀 전환이 나고 어떤 키워드가 클릭 수가 많이 발생되고 어떤 키워드가 소비자한테 좀 많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키워드별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외에 그 그룹핑에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김치라는 키워드예요. 김치라는 키워드 외에 나머지는 다 제외 키워드를 전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치 키워드로만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이 상품이 전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CTR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전환 키워드를 확인 후에 그룹 분리로 이제 키워드 전환 키워드와 맞아요, 유사한 맞아요. 이제 키워드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딱 소재, 그러니까 소구에 대한 그런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키워드를 좀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입찰가가 키워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좀 필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것만 좀 잘해도 솔직히 광고비 누수에 대한 걱정 근데 없다고 사실 생각해요. 광고주분들은 그냥 제품별로 그냥 그룹핑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네, 해주시면 돼요. 네. 해주시면 되시고 아, 입찰과 종치. 야, 네. 찰가중치 솔직히 요거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맞아요. 이거는 약간 마케터 개개인마다 좀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광고주분들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입찰가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왜 이것보다 더 나가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설정을 했을 때 그 안내창으로 떠요. 입찰가 미포함이라서 그러니까 입찰가 미포함이래. 그 부가세 미포함이라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 이런 안내창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끄시는 분들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설정한 입찰값에 대해서만 좀 비용이 나갔으면 좋겠다, 비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70-80%의 입찰 가중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설정한 그 값대로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쇼핑 검색하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필수로 진행해야 되죠. PC도 다르고 이제 모바일도 다르고 입찰가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캠페인 단어로 분리를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귀찮다고 하시면 그냥 저는 입찰 가중치에서 모바일 120, 뭐 PC 80 요렇게 높낮이를 설정해서 그냥 간편하게 관리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거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아, 그럼요. 입찰가를 위한 70-80%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대로 복수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 정리를 스크립트, 해야 되거든요. 스크립트 한번 짜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디바이스별로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입찰 가중치가 자, 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좀 꿀팁을 좀 알려드렸는데 추가 꿀팁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추가 꿀팁을 한번 얘기하고 나서 저희가 이 이후에 이제 좀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추가적인 팁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이건 이제 저희 마케터들이 준비한 팁입니다. 요거는 사실 쇼핑 검색 내에 진입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쇼핑 검색을 진행할 때 리뷰 수가 너무 없으면은 진행을 지금 단계는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내 키워드가 내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상품 가치가 너무 높고 경쟁력이 너무 좋은 제품이라 하지만 리뷰 수가 0이고 막 한두 개면은 사실 누가 약간 신뢰를 갖고 이 제품을 살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굳이 광고를 사용해서 아무리 높은 순위권에 노출을 한다 한들 리뷰 수가 9,999개인 제품을 어떻게 이기나?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리뷰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지 않을까 해서 저는 광고주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이 제품 무조건적으로 노출할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리뷰가 조금 있어야지 제품의 판매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 리뷰수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리뷰수를 좀 먼저 쌓고 나서 단계를 좀 진행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은 또는 리뷰수를 숨기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리뷰수를 숨긴다는 게 그 확장 소재를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요게 리뷰 작업과 마찬가지로 쇼핑 검색과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있어요. 네, 좋아요. 이거 얘기하면 좋겠다.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위의 방법을. 네. 아무래도 그 네이버 자체가 포털 사이트 광고이다 보니까 제품 구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분명하고 구매 의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쇼핑 검색 한 번으로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일단은 쇼핑 검색 한 번으로 그냥 찾아서 이제 바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댓글로 겹사님께서 DB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떤 의미로 DB를 해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DB에 대한 추가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제휴 마케팅도 개인이 밴드 광고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이건 저희가 추가적인 팁 얘기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좀 저희가 오늘은 쇼핑 검색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조금 다른 결의 질문들은 저희 이제 바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거의 너무 오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요것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핑 검색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 결국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광고를 보는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이 노출구자가 조금 넓게 되어 있으면은 좀 좋지 않나 싶어서 저는 파워링크도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해. 사실 이거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제품을 검색했을 시, 내 브랜드가 검색했을 시 뭐 광고 노출 좀 필요하다, 쇼핑 검색에 또 노출을 하고 싶은데 좀 더 구자가 좀 넓게 펼쳐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는 파워링크 광고도 먼저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 블로그입니다. 사실 결국엔 저희가 댓글 리뷰 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블로그 리뷰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소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줄 것 같긴 해요. 워낙 상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 제품의 분석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품을 실제로 쓰시고 나서 그 제품 뭐 뷰티 같은 경우는 발색, 뭐 촉촉함 이런 것들도 글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이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지 않나? 그죠. 솔직히 상품 내 리뷰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쇼핑 검색은 직접 저희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 상품군과 같이 비교가 되어 있고, 근데 블로그는 저희 상품만 같이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딱 광고가 되다 보니까 타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맞아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유리한 특장점인 거죠. 사실 카페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사실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품을 잘 올리면은 댓글 수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맘카페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카페들 사용하고 좀 내 제품과 이 카페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카페들한테 좀 내 제품을 알리면은 좀 조회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뭐 댓글도 볼 수 있고, 뭐 또 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구매 의도와 맞는 그 모집단이 카페에 있는 거니까 전 솔직히 다른 그 블로그 이런 포스팅보다는 카페에서 조금 바이럴 진행했던 게 직접 구매 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바이럴 위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이거는 약간 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내가 제품을 직접 이제 제조했을 때 약간 이거를 기사화해서 한 번 더 노출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더 높게 가지 않을까, 작용하지 그렇죠. 않을까 해서 뭔가 내 제품, 이거 내가 만든 제품이고 광고를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언제 출시가 되는지 이런 걸 한번 기사화로 녹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거든요. 언론 보도도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론 보도가 사실 건기식 같은 신뢰도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좋아요. 아니면 창업이라던가 맞아요. 창업도 그렇죠. 그런 거는 솔직히 언론 보도를 필수적으로 저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워낙 높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가장 빠르게 바이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 팔로워 수와 이제 팔로잉 수, 팔로워 수들, 좋아요할 수 있는 그 수들이 워낙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렇죠. 네, 유튜브가 있고요. 블로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광고를 한번 광고의 영역을 좀 넓혀서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쇼핑 검색 뭐 리뷰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합니다. 제품의 구매력을. 네. 그게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내가 이미 팔로잉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상품을 저희 제품 좋아요, 믿고 살만합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소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홍보를 하는 제품이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편이라서 사실 인플루언서 단가가 높지만 그만큼 효율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저희가 팁 정도 좀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제 쇼핑 검색을 진행할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 검색 노출 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보통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딱 최저 입찰가만 설정해 주시는 이거는 분들이 많은 많아요. 광고주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왜 내 광고 노출이 안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최저 입찰가보다는 좀 클릭이 발생할 수 있는 입찰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이제 올려가면서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효한 데이터를 확인 후에 적절한 입찰가 설정이 필요한 거죠. 만약 고순위 입찰가, 만약 그렇게 올린다 이런 느낌보다 내 제품을 약간 이제 기본 입찰가로 등록했을 시에 점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가 노출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클릭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조금 파악이 가능하니까 너무 저렴한 그 최저 입찰가보다는 내가 입찰가를 최대한 조금 좀 사용할 수 있는 한에서 좀 사용을 해서 노출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좋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에 걸리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몸도 아프신데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한번 네. 불사지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이건 저희가 뭐 모든 마케터들이나 모든 광고주분들이 계속 하고 근데 이거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이게 사실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불필요한 키워드에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 제외 키워드 등록인데요. 이 제외 키워드 등록하지 않아서 되게 약간 누수되는 광고 비용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설정해줘도 로아스가 확 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노출만 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 제품이 마사지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사지기가 주 제품이에요. 근데 마사지 키워드는 전환이 0인데 계속 광고비는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발 마사지기로 하는 이 키워드는 또 전환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마사지기라는 이 키워드를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 마사지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니까 계속 살릴 거예요 하시는 그런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광고를 노출했을 때 전환이 전혀 나지 않고 너무 계속 입찰가가 높은 상태인데 계속 광고비가 소진되고 있으면은 빠르게 저희가 전략을 짜서 빠르게 제외 키워드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비를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광고를 노출하는 것 자체가 내 제품을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출만 되고 이제 비용만 쏟고 이제 팔리지가 않으면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효율이 안 나오는 키워드는 무조건 제외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효율 안 나올 때는 거의 다 제외시킵니다. 맞아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경쟁사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데 사실 경쟁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효율이 있을까요? 저는 경쟁사 키워드도 무조건 다 제 키워드를 사실 거의 다 등록하긴 하거든요. 물론 전환이 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키워드는 살려줘야겠지만. 근데 사실 요거는 또 마케터 개개인마다 또 생각이 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클릭만 되고 만약에 비용만 소진되고 너무 좀 불필요하다 싶으면 저는 그냥 경쟁사 키워드는 꺼버리는 편이긴 한데 그냥 노출만 된다고 하면 상관없이 켜놓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다 달라요.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뭐 리뷰스 없으면 광고 진행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리뷰수가 결국엔 신뢰도잖아요. 제품의 신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뷰수가 꽤 쌓일 경우에는 저는 확장 검색에
소비자들께서 이제 리뷰수, 리뷰 평점, 찜수, 구매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하면은 그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어떤 제품이 좀 잘 팔렸는지 어떤 제품 리뷰가 쌓였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후킹이 굉장히 잘 돼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CTR 개선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직접 전환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제 되게 잘 팔리는 상품이구나. 여기에 한번 후킹되고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리뷰가 좋다면 바로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마케터인 저도 어떤 제품을 쇼핑 그쪽에 검색을 했을 때 리뷰 수가 많은 걸로 제일 먼저 사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보다. 맞아. 저는 약간 그런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맞아. 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확장 문구를 활용을 하되 톡톡 네이버 톡톡 아시죠? 이 톡톡도 같이 활용을 해서 좀 소비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가지고 최대한 좀 근데 그게 있어요. 확장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명의 조합과 좀 맞게 저는 소구하는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하죠, 맞아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뭐 재구매 수가 많은 몇 건 이렇게 그 문구 1번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후킹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냥 타사보다 좀 후킹을 할 수 있는 게 뭐 할인 아니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내 제품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노출시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제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다 같은 제품이면 다 비슷한 제품일 텐데 그래서 저는 좀 소구와 맞게 예를 들어 뭐 독서실 뭐 이제 이거 뭐라 하죠? 가림막. 뭐 이런 판때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약간 좀 소재 노출명도 그 뭐 이제 완전 분리, 약간 사생활 보호, 이제 집중,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노출명을 맞아요. 짰다면 그 소구도 똑같이 이제 독서실에 사용하기 좋은 뭐 이런 좀 조용하고 완전 소음 차단 이런 차단되는. 식으로 좀 같이 소구로 확장 어필하는 게 문구를 활용하지 않는 그 소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활용을 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사실 문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한 번 클릭됐을 때 이런 게 저희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애초에 광고 자체가 그런 걸 한 번씩 후킹하는 게 이런 짜잘한 소재도 이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무료인데 안 할 필요가 없죠. 또 이거는 또 중요한 주의점 중 하나, 이 입찰가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입찰가가 되게 애매한 게 내 제품 무조건 상위에 노출된다고 맞아요. 무조건 잘 팔리는 게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쟁사가 2만 원에 팔아. 근데 내 제품은 한 2만 5천 원에 팔아요. 근데 2만 원보다 2만 5천 원인데 리뷰수가 조금 안 좋아. 우리가 경쟁사보다 리뷰수가 좀 낮아. 근데 막 이 경쟁사보다 더 높게 하겠다, 더 위로 와서 나는 클릭수를 더 많이 발생시킬 거야 라고 해서 순위권을 더 올리려고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게 주의할 점은 사실 리뷰수, 뭐 제품의 뭐 경쟁력 또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경쟁사가 더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권을 올린다? 그럼 결국엔 그냥 광고비 소진으로만 누수되는 그 비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만약 광고 이 키워드를 내가 어떤 키워드를 노출하고 싶어. 근데 이 키워드에 순위권이 내가 좀 어느 정도에 진입하면 좀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저는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고순위보다. 네. 그게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다 다른데 기준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에요. 저도요. 맞아요. 내가 뭐 10만 원짜리 제품인데 지금 쇼핑 검색에 등록 이 키워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마기라 해볼까요? 안마기 저희 고정을 해볼까요? 안마기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그 밸류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1위, 2위, 뭐 3위 이렇게 노출된 그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가래 그 객단가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내 제품 10만 원짜리 넣어봐요. 그러면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 CTR은 물론이고 이제 해봤자 이제 그냥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그냥 호기심에 누르시는 분들이 많지 구매를 위해서 누르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요 키워드는 좀 피하고 다른 키워드의 맞아요. 입찰가를 높여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합니다. 아, 오늘 뭐 쇼핑 검색에 대한 꿀팁을 뭐 다양하게 벌써 40분이에요. 저희 간단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자 해놓고 음, 또 지금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일단은 샬까라고 아우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경쟁체 등록된 그렇게 하죠. 등록된 키워드의 타사 입찰가, 타사 제품 비교, 입찰가 선물점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리 잘 하신다. 나는 저희가 그러면 시간도 지금 저희가 40분이나 돼서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관련돼서 저희가 쇼핑 검색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나 좀 개선점을 찾고자 하시면 지금 채팅으로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소심하시더라도 한 번의 클릭과 한 번의 이제 전화 채팅으로 개선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컨설팅 가능하니까 무료로. 그리고 그거 아까 말씀해 댓글 다신 격사님 뭐 제휴 마케팅도 개인이 브랜드 광고를 진행 가능할 거 이건 저희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듣고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제안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에 연락처나 이메일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바로 소통해서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좋아요.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전 단계로 저희가 하기보다는 이제 광고주님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 시장 조사나 경쟁자 조사, 뭐 특장점, 그다음에 타깃 분석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입을 하셔봤죠. 솔직히 쇼핑 검색 내에서 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내 제품 카테고리가 맞는지 제일 먼저 이게 판단이 돼야지 제가 쇼핑 검색에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제품과 어떤 키워드가 좀 연관이 있는지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세 번째는 우선순위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메인 키워드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소구점 있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제품이 어떤 타겟에게 좀 잘 맞는지 어떤 타겟의 특성이 좀 맞을지도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해야지 저희가 노출명이나 이런 거 상품명에 대해서도 좀 맞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으로 저희가 운영 팁을 되게 이제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효율이 안 나오면 썸네일과 소재를 먼저 변경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을 하자마자 이제 품질 지수가 한두 칸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SEO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양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품질 지수 관리 면에서 좀 재생성을 하되 너무 자주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냥 주의점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쇼핑 검색의 키워드화인 거죠. 이거는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이제 말씀드려서 이거는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입찰과 정식. 요거는 솔직히 비딩에 대한 내용이라서 원하신다면 이제 좀 소진이 너무 빨리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70-80%로 비중 맞추시고 실행하시면 되고 디바이스별로 나누는 게 귀찮아요 하시면 요거 입찰 가중치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팁은 뭐 스마트 스토어 리뷰가 없을 시에는 한 번 더 리뷰를 먼저 쌓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쇼핑 검색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 이 리뷰수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파워링크를 한 번 더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뭐 카페, 언론보도, 인플루언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리뷰수를 최대한 쌓고 내 제품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다른 노출 구자를 좀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쇼핑 검색 노출 시 주의할 점은 최저 입찰가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건 있어요. 벌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 하는 게 맞아요. 벌크 그룹이 먼저 말해주세요. 벌크 그룹은 그게 있어요. 상품이 저희가 굉장히 많다면 보통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는데 상품을 그냥 전체 캠페인 그 광고 그룹 안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최저 입찰가로 설정해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는지 저희가 파악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전환이 나면 최저 입찰가로 전환이 한 번 났기 때문에 로아스가 막 1000%까지 맞아요. 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 로아스 관리를 하려면
요거 벌크 그룹에 대한 최저 입찰가는 설정하는 게 좋지만 다른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야 될 그 그룹까지 최저 입찰가는 비추드립니다. 애초에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하실 거는 제가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네. 불필요한 키워드는 노출하지 않도록 제 키워드에 꼭 등록하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명히 소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장 소재로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리뷰 구매수 확장 소재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지 좀 더 CTR 개선이 좋고, 그다음에 톡톡이나 확장 문구 같은 경우에는 좀 소구에 맞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등록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키워드라기보다 잡히는 키워드라고 하죠. 검색한 키워드. 검색 키워드의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우리가 순위권에 들어갔을 때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입찰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채팅에 대한 오늘 컨설팅 제안이 별로 없어서 한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네. 마무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